네, 지금 아크로 서울 프로젝트 입주 시장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피드백이 이 정도 가격이면 그냥 한남동 간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지배적인 것 같고 어쨌든 아크로 서울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떨어진 상황인 거죠. 네. 근데 거기다가 사실 사전 점검 이후에 그 피드백이 예상한 것보다 안 좋았잖아요. 그렇게, 사실 좋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구조에 대한 이런 피드백이나 그 뷰에 대해서 가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트리마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영구 조망이고 그 갤러리아 폴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그 아크로 서울 프로젝트를 희망했던 그분들이 원하는 그 뷰가 딱 갤러리아 폴의 이동 뷰이니까 네, 맞습니다. 앞에 가리는 거 없고 서울숲에다가 한강까지 보이는 이런 뷰가 갤포 이동에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건데 그 아크로 서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 부영 호텔이 가릴 거라는 뭔가 그 미지수 영역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갤포 트리마즈가 그 메리트가 확 올라가 버린 상황이라고 관심도가 확 올라가 버린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네. 설명해드리면 네. 이제 막상 이게 사전 점검 때 뭐 네. 임대인만 보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임차 희망저도 보셨고 또 매수 희망저도 네. 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막상 보고 나가지고 네. 말씀했듯이 네. 뭐 그 77평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의 모양이 뭐 이렇게 사용하기에 편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복도가 좀 생각보다 뭐 좁다. 네. 그리고 막상 이제 뷰를 봤더니 거실에서 뷰가 네. 가리는 부분이 꽤 있더라. 그렇죠. 그리고 또 거실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더라. 그런 어떤 마이너스적인 이제 그렇죠. 그 견해들이 자꾸 나왔던 거죠. 네. 그 상태에서 또 호가도 많이 이렇게 올라간 상태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네. 굳이 그럴 필요 있겠어라는 생각을 또 하시고 그렇죠. 두 번째로 또 막상 우리 그 물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네. 대표적인 사이트가 네이버 포털 사이트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거기 사이트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광고되어 있는 물건들이 보면 100개가 넘습니다. 네, 많이 100개가 올라가죠. 넘습니다. 전세 물건만. 네. 겹치는 겹치는 물건도 매물도 있고 있겠지만. 그렇지만 하여튼간에 지금 오늘 시점에도 130개인가 네. 이상 등록되어 있는데 네. 아무튼 물건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차 희망자 입장에서도 우회하는 거죠. 이 물건이 이렇게 많은데 그렇죠. 이렇게 많은데 네. 뭐 떨어지지 않겠어? 네. 뭐 너무한 거 아니야? 뭐 네.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상황에서는 네. 정말로 이제 뭔가 갭이 너무 벌어져 있다 보니까 네. 뭐 부동산 중개업소들 입장에서도 일하기가 참 난처할 것 같고 네. 동시에 이제 그 어떤 이거 얻고자 하는 임차인들 입장에서도 입주 시점까지 그냥 관망세로만 있지 뭐 굳이 지금 선뜻 이렇게 계약은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분들도 뭐 아무리 이제 그 집 뭐 새집 효과도 있고 막상 봤을 때 진짜 집이 좋은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게 뭐 사람들도 이제 객관적인 어떤 판단으로 모든 것을 이제 그 선택하고 싶지 그냥 좋다고 무조건 뭐 비싼 금액에 선택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비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사실상 너무나 많은 거죠. 한남동도 있고 갤러리아 폴에도 있고 트리마즈도 있고 심지어 시그니엘도 있는 거죠. 그런 걸 다 비교하면서 가격을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뭐 거주의 목적도 당연히 있지만 살짝 투자의 목적도 안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부동산 가격을 비싸게 주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죠. 그렇죠. 적정한 금액을 주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타당한 어떤 금액까지 네. 되면 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성수동 내에서 아크로 서울 프로젝트의 그러니까 포지션을 좀 말씀드리자면 근데 트리마제 같은 경우가 조금 그 젊은 층들이 트리마제를 많이 가고 갤러리아 폴에 같은 경우가 은퇴 세대들이 갤러리아 폴에서 그 서울숲 산책하는 거나 이런 거에 메리트를 느끼고 가는 경우였는데 네. 그 중간이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인 거죠. 맞아요. 그 중간이 네. 약간 뭔가 커뮤니티도 신축이니까 당연히 더 좋고 그리고 그 37평형 그 적은 평수도 있는 상황이고 62평이나 77평 그러니까 77평 같은 경우에는 그 뭔가 은퇴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면적이고 이런 느낌인데 그 중간에 62평이 있다 보니까 그 이것들의 은퇴 세대 수요도 있고 그 젊은 부자들 수요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 사전 점검 이후에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젊은 분들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조금 차이가 좀 덜한 것 같고 그 은퇴 세대 분들의 수요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수요는 확실히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네.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네. 이제 은퇴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보수성이 강한 거죠. 그렇죠. 뭔가 선택할 때는 네.
그 좀 신중을 기해서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대부분 강남권에 많이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성수동까지 넘어온다는 것은 정말로 이 뷰, 그다음에 서울숲 산책 그런 부분이 굉장히 탁월했기 때문에 이제 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동선적인 관점에서도 집의 어떤 동선 레이아웃적인 관점에서도 이제 편리성이 많이 있고 또 그 노인 세대들이 이제 거주하기에 굉장히 좋은 어떤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대림에서는 뭐 외형적인 부분이라 내부의 배치적인 부분에서 좀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조금 더 이게 은퇴 세대보다는 조금 젊은 그렇죠. 쪽에 네. 많이 포커스화 돼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조금 거리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난 그래도 아크로가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은 좀 젊은 분들 중에 커뮤니티를 좀 중요시하고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은 이런 분들이 지금 아직 아크로에 그 대한 수요로 남아 있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의 그 비싼 호가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건 아니지만 아직 아크로에 대한 그 수요가 남아 있는 상황인 거고, 네. 그 이외에 다른 은퇴 세대 이런 분들은 한남동이나 아니면 갤러리아 포레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 수요가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네. 트리마제는 뭐 어차피 네. 뭐 대형 평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갈 수는 없겠지만 말씀했듯이 이제 갤포 같은 경우는 70평형, 80평형, 90평형, 100평형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구조도 이제 거기에 맞게끔 잘 짜져 있는 상황인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갤포에 도리어 이제 갤포에 대한 어떤 관심이 더 높아지고 동시에 이제 한남동 쪽으로 이제 가시는 경우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 결국은 이제 대림에서는 많은 노력을 했긴 했는데 결국 이제 포지셔닝을 약간 이제 애매하게 하다 보니까 은퇴 세대는 도리어 놓친 거가 아니냐라는 생각까지도 좀 제 입장에서는 드는 네. 거고 뭐 물론 제 주관적인 어떤 생각이지만도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네. 옛날 우리 이명박 시장 시절에 이 땅이 다 분양이 됐던 거지 않습니까? 아, 네. 그때 이제 1구역은 이제 그 갤러리아 폴에 화나한테 팔았는 거고 2구역은 저기 그냥 지금 성동구 체육시설로 되어 있고 3구역이 지금 대림에다가 팔았던 거고 4구역이 무슨 자그마한 어떤 시행사한테 팔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시행사가 이제 계약금은 지불하고 잔금을 납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 해지되면서 그걸 재공고로 해서 이제 다시 팔았던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부영에서 네. 갖게 되는 네. 겁니다. 근데 아직도 부영은 또 지을 생각도 안 하고 그렇죠. 있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제 대림도 말씀했듯이 애초에 이제 분양을 하다가 멈추고 지금 이제 한참 뒤에 다시 분양하다 보니까 지금 시기에 맞는 어떤 레이아웃이나 아니면 외관이랑 그다음 평형대를 나름대로 하긴 했죠. 그래서 굉장히 모던한 쪽으로 젊은 층 지향 쪽으로 가긴 갔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가긴 갔는데 약간은 네, 그 덜 갔다고 해야 되나 잘못 갔다고 네. 얘기해야 되나 아. 그런 게 있는 거 아니겠나 싶어요. 그 들리는 소문에 그 앞에 아크로솔 포레스트 앞에 있는 부영 호텔 부지가 네. 착공되려면은 멀었다. 그냥 네. 한 5년 동안도 그냥 그럴 일이 없다. 거의 막 이런 네. 이야기까지만 그냥 근데 사실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그냥 돌아다니는 건데. 예, 뭐 네. 부동산 쪽에서는 뭐 네. 이게 한번 좀 매물로 나왔다 그런 얘기도 네.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부영 입장에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회사 사정상 뭐 선뜻 짓기 어려운 어떤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뭐 건축 허가는 다 득해놓고도 네. 결국은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해당되는 이제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자체에다가 또 기부 체납식으로 이제 그 안심상가도 네. 예, 터도 결국은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은 준비는 다 해놨어요. 네. 다 해놨는데 이제 정말 그 부영에서 시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아무튼 뭐 회사의 어떤 사정이지만 그 사정에 의해서 선뜻 못 한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뭐 대림 그 아크로 입장에서는 뷰를 가릴 염려가 없겠지만 네.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부영에서는 건물을 지을 그렇죠. 수밖에 없는 부분인 네. 거고 그로 인해서 아크로의 어떤 뷰는 좀 많이 가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그 트리마제나 갤러리아 폴의 매물 자체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세 매물은 당연히 지금 전세 찾는 분들 워낙 많으니까 없는 게 당연한데 매물도 의외로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그 갤러리아 폴의 입주를 희망했던 매매가 됐든 전세가 됐든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이
꼭 1월에 입주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번 6월 그 내년 6월 전에 그 종부세 부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세금 부담 때문에 나오는 매물들이 필연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 6월 전에 이런 트리마드, 갤러리 아폴레, 아크로솔프레트 등등 그런 거래들이 그래도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날 확률이 많을 것 같아요. 매물도 많이 나오면서 찾는 분들은 계속 있는 맞습니다. 거니까, 그러니까 수요는 네. 그대로 있는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거래가 또 많이 되면서 시세 형성에 대해서 좀 안정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내년에 좀 있지 않을까. 네, 그럴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일단 물론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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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뭐 종부세 말씀했듯이 네. 올라가고 그다음에 내년 6월 때까지 우리 양도세가 다주택 같은 경우 10%또 네.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이제 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매물들이 더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어떤 그런 매물 통해 가지고 거래가 조금 더 활성화되다 보면 네. 결국은 뭐 그 금액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다라는 어떤 생각 혹은 좋은 매물들이 또 나올 그렇죠. 수도 있다는 네. 생각을 분명히 매수인들이나 뭐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금액이 낮지는 않더라도 좋은 네. 매물을 잡는다는 것도 그 관점에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기다려 볼 만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거래량이 늘므로 해가지고 좋은 선택지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매수인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호가, 그 아크로솔프레스트 전세든 매매든 호가가 엄청나게 높게 나오는 것만 봐도 좀 예상할 수 있는 게 지금 아크로솔프레스트에 뭐 잔금이 못 내서 아, 예. 이렇게 전세를 맞춰야 되는 이런 비율이 좀 적은 거죠. 다른 네. 일반적인 네. 아파트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이 나오는 타이밍이 1월이 될 수도 있겠지만 1월보다도 그 고민의 끝이 한 6월 정도, 그 5월 전까지 6월을 기점으로 해서 한 4월, 5월 이때가 그 고민의 마무리가 짓는 시점이 그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거래량도 또 많아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입주 시장이라고 하면은 뭐 그 입주 시작해서 한두 달 이렇게 보는 거지만 지금은 좀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크로솔프레스트가 워낙 고가이기도 그럴 수 있을 것 하고 같습니다. 고가이기도 하고 많이 올랐고 이렇기 때문에 그 고민을 쉽게 마무리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수분양자 분들이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내가 거주해야겠다 이렇게 고민을 했다가도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돼서 그때 내놓는다거나 이런 게 연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예, 소유자분들 입장에서도 네. 참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고민스럽죠. 어떤 네. 뭐 그 부동산 정책적인 관점, 절세적인 관점에서 네. 보면 사실상 선택을 빨리 해야 되고 결정을 빨리 해야 되는 게 사실상 맞는 건데 네. 그런데 또 이 해당되는 그 부동산이 또 그 핫한 성수동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숲, 그 다음에 한강 뷰를 이제 갖고 있는 어떤 좋은 어떤 또 부동산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 고민의 어떤 깊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뭐 입주 이후에 뭐 임박해서 또 내릴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튼 뭐 저야 뭐 갖고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어떤 뭔가 거래가 더 빈번하게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아크로솔프레스트랑 다른 아파트 중에 여러 개의 카드 중에 어쨌든 하나만 남기고 버려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네. 이 아크로솔프레스트가 사실 쉽게 버릴 수 있는 카드가 아닌 거죠. 아니죠. 이분들 입장에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의 시세 차익이라든지 지금 이미 갖고 있는 시세 차익 같은 것들을 고려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지금 그 6월이라는 뭐 그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어쨌든 뭔가 판가름이 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거래의 안정화도 그때쯤까지 가게 되면 이미 그때는 안정화돼 있지 않을까. 시세도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으로 형성이 돼 있고 그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좀 일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전세 구하는 분들도 너무 이런 상황을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말고 예를 들면 나는 한 뭐 30 몇 억이면은 내가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호가가 40 몇 억이라고 해서 이 상황이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면은 그냥 내가 힘든 거니까 이게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고 이런 문제를 이 상황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게 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너무 이 상황에 대해서 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뭐 일단 뭐 저도 네. 과거에 이제 부동산을 이제 중개업을 하면서 외국인 네. 대상으로 좀 해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유엔 빌리지 그다음에 성북동 그다음에 평청도 그런 어떤 고급 주택 지역들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요. 사실상 그 뭐 이렇게 콤플렉스 형태로 아파트 형태로 이제 고급 주택 지역이 형성된 건 사실상 우리나라에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남더일 뭐 나인원 같은 경우가 인기를 끈 건 사실인데 그래도 이제 대표적인 그 고급 주택은 빌라들도 네. 많고 그다음에 소형 그
좀 아파트들 그런 데들도 있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뭐 어떤 커뮤니티 시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인테리어적인 부분이나 자재적인 부분, 그다음에 그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조화적인 부분, 그다음 지역적인 부분,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상 선택할 수 있는 주거 상품들은 여러 군데 포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꼭 아크로만 있는 거는 또 그렇죠. 아니라는 네.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청자 여러분들도 조금 넓은 안목에서 두루두루 이제 살펴보고, 동시에 뭔가 우리가 너무 이제 핫하다 보니까, 성수동이 핫하다 보니까 여기가 뭐 마치 이제 모든 것이냐, 뭐 혹은 유일한 것이냐, 그렇게 분명히 현명하시니까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관점에서 좀 유연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선택지를 다양하게 한번 보시면서 하면, 최소한 선택은 다른 건 안 하고 아크로를 선택하더라도 비교하면서 선택을 하면 더 객관화될 수도 있고 더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그 아크로 서울 프로젝트 입주 시장 관련해서도 네. 계속 그 현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그 박태양 공인중개사무소 박태양이었습니다. 네, 저는 박효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